안녕하세요. 네, 부유초밥입니다. 오늘은 그 고인이 되신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들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자세한 상황은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지난주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좀 소용돌이 치는,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좀 어땠어? 너무 충격이었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그분이 해온 시민사회에서의 활동, 청년들을 위해서 폈던 정책들 신뢰를 했었고, 지금 내 청년수당 받고 있거든. 근데 따릉이도 내가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쨌든 서울 시민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웠고, 나는 조문을 갔다 왔거든. 근데 조문을 갔다 오고 내 이 마음이 조금 충격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이제 배신감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거든. 개인적으로 그냥 오로지 추모하겠다, 애도하는 마음을 갖겠다. 다만 지금 이 사건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 이후에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봤을 때 감이 갈 수가 없더라고. 나는 서울시장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고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얘가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라고 호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울시장이라는 권력, 위계에 의해서 말하기 어려웠던, 정말 박원순이라는 개인을 추모하고 장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장례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난 사실 그 기간에 제일 걱정됐던 거는 혹시나 이 피해자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시가 장을 치르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나는 같이 내줬으면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사건 전에 그 사람과 이 사건 후에 그 사람이 구분되지 않은 게 나는 그냥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그 사람이 공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는 짚고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오히려 0점에 제로 베이스에 두고. 이 서울시장을 찬성한 사람들의 입장도 나는 이해가 된 게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 너가 얘기한 그 박원순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돌아서지 않은, 믿고 싶은 거지.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 피해 주장만 있을 뿐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게 없어.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명명하는 게 문제이지 않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피해자 쪽에 그런 약간 상황, 그리고 고소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서서 더 해야 이게 그나마 약자인 입장에서, 소시민의 한 명의 입장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나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런 용기가 생길까 말까 한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그런 사회적인 약속이랄까? 이런 약속이 나는 지금까지 좀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을 죽인 것처럼 얘기하는, 엄청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많이 미진했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의도가 있어서 이거를 고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4년 전부터 있었다면은 그거를 왜 4년 전에 얘기를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했냐. 그러면서 나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성추행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피해자는 박 시장님 본인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비서실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됐다는 거지. 말단으로 있을수록 조직의 상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한 건데,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손을 만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냐. 문제죠. 나이가 있는 분들이 느끼는 젠더 감수성이랑 좀 젊은 사람이 느끼는 이 감수성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식 가서 부장님이랑 브루스 추고 러브샷은 기본이고 그랬던 시기라는 거지. 오늘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한다고 밝혔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회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고,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 안에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할 지금 분위기가 아닌 거지. 민주당도 그냥 사과한다,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일련의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안 바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랑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분들도 지금 민주당 소속이잖아. 미래통합당에서 나서서 여성의 인권을 외치고 법을 제정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이 없어지더라도 조사는 하고 그거는 이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끔 수사기관에서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데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인권을 얘기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대결. 미래통합당 뒤에 있는 메이저 언론과 또 그 반대 언론의 대결.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대결해야 할 주제가 못 된다. 이럴수록 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통감한다면 더 약속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산에 의해서 뭔가 되게 주저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 오히려 과오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이 진상규명이 얼마나 오롯이 신속하게 숨김없이 처리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좀 치우쳤다. 지금 뭐 억울할 수도 있다. 돌아가신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상규명을 한다. 근데 할 때 고인이 무죄일 것도 배제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물론 당연히 해야지. 계속 드는 생각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설령 어쨌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살아계셨으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